고요한 밤, 낡은 쇠도 복스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잡음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낡은 목조 주택 안은 살아있는 듯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먼지와 묵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낡은 거울을 꺼내 놓았다. 거울 표면에는 긁힌 자국과 희미한 얼룩 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불안한 기운을 풍겼다. 오늘 밤 나는 금지된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혼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개임. 혼자 하는 숨바꼭질.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들이 춤추는 듯 했다. 낡고 다른 작은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지만 단추로 만들어진 텅 빈 눈은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듯 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톱 종소리가 낡은 집 안을 울렸다. 인형의 배를 가르고 쌀을 채워 넣은 후 붉은 실로 꿰매 봉인했다. 그리고 인형의 이름을 속삭였다. 이제부터 넌 나의 술래야. 어둠이 더욱 짙어지는 듯 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칼을 들어 손가락을 베었다. 붉은 피가 인형의 입술에 스며들자 찰나졌지만 인형의 단추 문이 희미하게 빛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인형을 욕실에 둔 채 집 안의 모든 불을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삼킬 듯 덮쳐왔다. 숨을 죽이고 거실 장롱 안에 몸을 숨겼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 낡은 나무 냄새가 더욱 강렬하게 코를 찔렀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10분, 20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욕실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긁히는 소리, 뭔가 움직이는 소리.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찾았다. 인형의 목소리였다. 작고 새소리가 섞인 분명한 인간의 목소리.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다. 인형이 나를 찾고 있었다. 장롱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인형의 단추 눈이 굶주린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장롱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가 인형의 형체를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단추 문은 마치 시면에서 솟아오른 두 개의 별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굶주린 맹수의 시선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 좁은 장롱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인형의 작은 머리가 장롱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낡은 손뭉치와 실밥이 엉성하게 드러난 얼굴은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단추 눈에 담긴 형언할 수 없는 악이었다. 숨바꼭질은 이제 끝이야. 인형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새소리가 섞인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수백 년 동안 억눌려온 원한이 응축된 듯한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공포는 육체를 마비시키고 정신마저 잠식해 들어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인지 환상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은 깊은 잠에 빠진 뇌가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형의 시선은 너무나 또렷했고 그 악의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다. 인형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낡은 손뭉치에서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순간 인형의 입가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날 피었다. 잊어. 함께 놀자.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스쳤다. 섬뜩한 기는 짙어져 끈적한 어둠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듯 했다. 눈을 깜빡일수록 시야는 흐릿해지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이것은 악몽일까? 다른 차원의 그림자일까?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윤곽은 흐릿했고 물속에서 일렁이는 듯 불안정했다. 형체는 다가왔다. 오래전 잊혀진 기억 속 악몽처럼 끔찍한 형상이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온 세상이 하얗게 빛났다. 눈부신 빛이여 눈을 몰아내고 형체를 산산이 조각냈다. 하지만 빛은 찰나에 사라지고 다시여 음이 찾아왔다. 그 어둠 속에는 더욱 강력하고 끔찍한 존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거울이었다. 방 한 구석에 누인 낡은 거울. 표면은 먼지와 긁힌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희미하게 비치는 형상은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나는 어딘가 달랐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선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공허하고 기괴했다. 거울 속 나는 손을 뻗었다. 거울 표면을 넘어 현실 세계로 손을 뻗어왔다. 차가운 손가락이 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환각일까? 거울 속 존재가 현실 세계로 넘어온 것일까?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둠과 거울을 알 수 없는 존재.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끔찍한 악몽은 언제 끝날까? 차가운 손길이 뺨을 스치는 순간 내리의 번개가 치듯 격렬한 혼란이 일었다. 거울 속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환영일까? 아니면 차원을 넘어 현실을 침범한 존재일까? 나는 헐떡이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거울 속 존재는 느릿하지만 분명하게 거울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텅 빈 눈동자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입가의 미소는 점점 짙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려왔다는 듯 기대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누구여? 목소리는 굳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거울 속 존재는 대답 대신 더욱 기괴한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귓가에 꽂혔다. 문득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낡은 다락방에서 유연히 발견했던 낡은 책. 그 책에는 금지된 의식과 악령을 소환하는 주문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주문들을 따라 했었다. 설마 그때 소환된 존재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일까? 파레이돌리에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가운 손길, 섬뜩한 미소, 귓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분명 무언가가 현실 세계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 나는 격리된 공간 속에 갇힌 채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래전 잊고 있었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 거울 속 존재는 그 해답을 알고 있는 듯 텅 빈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뒷걸음질 쳤다. 등 뒤로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공간. 거울 속 존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네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이 굳어버린 듯 단어는 흩어졌다. 거울 속 존재는 대답 대신 손을 뻗었다. 창백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거울 표면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자 거울 속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혼탁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다. 수면 마비.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끔찍한 악몽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 나는 곧잘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어두컴컴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 쫓아오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도망치는 꿈. 하지만 지금은 꿈이 아니었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피부에 와닿았다. 심리적 투사.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까? 내 안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하지만 거울 속 존재는
너무나 뚜렷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텅 빈 눈동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욕망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처럼. 그때 거울 속 존재가 입을 열었다. 낮고 웅얼거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도대체 정체가 뭘까? 기억 유곡. 어쩌면 나는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고 있는지도 모른다. 끔찍한 경험, 지우고 싶었던 기억.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거나 삭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잊혀진 기억은 무의식 속에 남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마치 깊은 숲 속에 숨겨진 덫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거울 속 존재는 다시 한번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거울 밖으로 손을 뻗어 내 땀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오랜만이야.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는 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이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것일까? 초자연적 믿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인간은 종종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한다. 악령, 저주, 운명.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안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울 속 존재는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넘어선 듯 했다. 그것은 마치 안의 어둠, 억눌린 욕망, 그리고 잊혀진 죄악이 형상화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 존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섬뜩하면서도 슬펐다. 마치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영혼의 마지막 절규처럼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이제 함께 해야지. 함께라니 무엇을 함께한다는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물었다. 거울 속 존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내 뺨을 움켜쥐었다.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찢고 들어왔다. 고통과 함께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잊고 싶었던 과거, 억눌렀던 감정, 면했던 진실들이 뒤섞여 혼란을 일으켰다. 기억 유곡. 극심한 스트레스는 기억을 왜곡한다. 트라우마는 뇌를 망가뜨리고 현실과 환상을 뒤섞는다. 나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일까? 악몽 속에 갇힌 것일까? 기억해 모든 것을. 거울 속 존재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듯 했다. 우리는 하나였어 영원히. 파레이돌리에. 형체가 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심리적 착각. 나는 지금 파레이돌리아를 겪고 있는 것일까? 거울 속 존재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까?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 속 존재는 더욱 강렬하게 나를 월감했다. 그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수면 마비. 의식은 깨어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나는 지금 수면 마비에 걸린 것일까?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악몽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일까? 거울 속 존재는 전혹하게 웃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숨을 헐떡였다. 몸은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수면 마비. 끔찍한 악몽의 연장선. 눈앞의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거울 속 존재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아니, 거울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형체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핏빛 눈동자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어둠을 몰고 왔고 방 안은 순식간에 냉기로 가득 찼다. 아니, 안다.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익숙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놀라지. 우리는 늘 함께였잖아.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섬뜩하고 달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나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전 잊었던 혹은 잊으려 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어둠 속에서 속삭이던 목소리, 혼자가 아니라고 늘 곁에 있겠다는 약속, 심리적 투사, 내 안에 어두운 면이 만들어낸 허상,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그림자가 거울 속 존재로 나타난 것일까? 그는 나의 두려움, 나의 욕망, 나의 죄책감이었다. 거짓말 난 내가 아니야.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손을 뻗어 내 뺨을 어루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하나야. 영화의 기억 유곡. 트라우마로 인해 잊혀진 과거의 진실. 내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봉인하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의 숨결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거야. 그의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만 나는 너의 일부일 뿐이야.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몸은 무겁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눈을 뜨려 했지만 굳게 닫힌 눈꺼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면 마비, 렘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몸은 여전히 잠들어 있다. 뇌는 깨어 있지만 육체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공포와 무력감이 뒤섞인 절망적인 순간, 어둠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 그는 서서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파레이돌리의 무작위한 형태에서 의미를 찾는 내 착각.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환영. 그는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다. 그는 내 곁에 멈춰 섰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처럼.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일부였다. 격리호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증폭되는 불안과 공포. 외부의 단절은 내면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늘 곁에 있었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그의 형체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는 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였다. 아니, 어쩌면 그는 진정한 나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 마.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되었어. 영혼 소환. 영혼을 불러내는 위험한 의식. 나는 그 의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짙은 어둠이 방 안을 감쌌고 희미한 달빛만이 창을 통해 스며들었다.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수면 마비. 익숙한 불청객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공기가 무겁고 끈적한 기운이 온몸을 짓눌렀다. 방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었다. 애써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살아있는 듯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에워쌌다. 파레이돌리의 문형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내 착각. 하지만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느낄 수 있었다. 그것들의 존재를. 그림자들은 점점 짙어졌다. 공포를 먹고 자라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여전히 마비된 채였다. 갇혀 있었다. 내 몸 안에, 내 공포 속에. 그때 그림자들 사이에서 한 줄기 빛이 솟아올랐다.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마침내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나였다. 아니, 정확히는 나의 일부분이었다. 오랫동안 억눌러갔던 어두운 내면의 그림자였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텅 빈 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귓가에 속삭였다. 기억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해. 기억 유곡. 트라우마로 왜곡된 기억의 파편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뇌를 찔러왔다. 고통스러워 신음했다. 그는 뺨을 쓰다듬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으로 속삭였다.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어서 진실을 외면했지. 심리적 투사.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진실을 외면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 속에는 심연이 담겨 있었다.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두려워하지 마.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여.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형체는 점점 뚜렷해졌다. 그는 나였다. 나여. 어두운 그림자였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영혼을 불러내는 위험한 게임. 그 게임을 시작했다. 이제 영혼이 그의 김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차가운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기어피애니가 잊고 싶어 했던 모든 순간들을. 파레이돌리의 형체가 없는 어둠 속에서 얼굴을 찾아내려는 뇌의 기만적인 작용. 환영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친구의 비명, 붉게 물든 바닥, 그리고 칼을 든 자신의 모습. 부정하지만 내 안의 악마를. 초자연적 믿음. 설명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악마는 존재했다. 내 안에. 그리고 그의 안에. 그는 손을 뻗어 내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고통에 신음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마치 얼음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고독은 너의 운명 영원해. 격리 효과. 고립된 공간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그는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있었다. 영원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낯선 방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벽지, 비걱거리는 마룻바닥, 그리고 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창문. 수면 마비.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공포. 그는 내 몸을 묶어두고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공포를 맛보게 될 거야.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겨진 방 안에는 사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영혼 소환. 혼자서는 절대 하지마. 저주받은 게임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미 시작된 게임은 멈출 수 없었다. 이제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어둠이 짙게 드리울수록 방 안의 냉기는 더욱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한 고독감이 엄습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은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 냈다. 파레이돌리아. 뇌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일그러진 형상뿐이었다. 혼자서는 절대 안 돼. 섬뜩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다. 마치 귀 속에 속삭이는 듯, 뼈 속까지 파고드는 듯 소름 끼치는 울림이었다. 영혼 소환 게임.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 문을 열어 악몽을 불러들이는 위험한 의식이었다. 기억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현재의 공포를 더욱 깊게 덧칠하고 있었다. 심리적 투사. 그는 나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며 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 쳤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수면 마비는 더욱 강력해져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 그는 내 의식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서서히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제 너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초자연적인 믿음, 설명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악마는 존재했다. 바로 내 눈앞에.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내 목을 조여왔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다. 격리 효과. 그는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모든 감각이 무뎌졌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영원한 고독 속으로 사라지는 것인가? 차가운 손길이 더욱 강하게 목을 옥죄어왔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니, 얼굴이라 할 수 있을까? 텅 빈 눈구멍과 날카로운 이빨만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파레이돌리아, 내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 영상은 그저 공포 그 자체였다. 살려줘. 목이 며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더욱 강하게 목을 졸랐다. 트라우마,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들, 핏빛으로 물든 풍경들, 모든 것이 현실과 뒤섞여 나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기억 유곡.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데비처럼 다 역시 금기를 어긴 것일까? 혼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의 소나기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눈앞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영원히 악몽 속에 갇히는 것일까? 그 순간 희미한 빗줄기가 보였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빛을 향해 간절히 손을 뻗었다. 안 돼,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너는 환상일 뿐이에.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껏 소리쳤다. 너는 존재하지 않아. 그의 형체가 점점 흐릿해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악몽은 끝났지만 공포는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다. 나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희미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에는 형체의 잔상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 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공포가 빚어낸 허상이었을까? 아니면 실제하는 무언가였을까? 파레이돌리아, 내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아 외미를 부하는 현상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괴물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형체의 차가운 눈빛, 귓가를 맴돌던 섬뜩한 속삭임은 너무나 생생했다. 단순한 착수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수면 마비, 가위 눌림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환각을 동반한 수면 마비를 유발하곤 한다. 억지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았지만 폐소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오히려 더욱 심해질 뿐이었다. 거대한 손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불쾌한 감각. 나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혹시 심리적 투사일까? 내면에 숨겨진 어둠이 욕망이나 불안이
외부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심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광기에 잠식당해 버린 것일까? 고리표가 격리된 공간 속에 홀로 남겨진 인간은 극심한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린다. 마치 실험실 속의 쥐처럼 서서히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영원히 어둠 속에 고립된 채 미쳐가게 될지도 모른다. 기억, 왜곡, 과거 트라우마가 현재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짙은 공포, 깊은 절망, 무력감, 그것들은 과거의 상처와 뒤섞여 더욱 강력한 악몽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나는 낯이 오래된 의자 보드처럼 과거, 현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고 있었다. 내 안의 악마는 공포와 불안을 먹고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나를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어둠 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다. 파레이돌리아, 형체 없는 어둠 속에서 형상을 갈망하는 부질없는 몸짓, 벽지의 헐룩, 천장의 균열, 그림자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일그러진 얼굴, 찢어지는 비명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너는 필사적으로 익숙한 패턴을 탐색하며 기어코 허상을 빚어냈다. 수면마비, 육신은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고 정신만 또렷하게 깨어 공포를 정면으로 직시한다. 귓가는 지괴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맴돌고 눈앞에는 형언조차 불가능한 존재가 어른거린다. 가히 눌림은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깊은 심연 속으로 쉼없이 끌어내린다. 심리적 투사, 내 안의 불안과 공포가 기에타인의 모습으로 발현된다. 그들은 나를 가차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가장 깊숙한 상처를 잔혹하게 후벼판다. 나는 그들의 싸늘한 눈빛에서 혐오와 경멸을 읽어내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친다. 나는 무너져가는 정신을 간신히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악마는 더욱 맹렬하게 귓가에 속삭였다. 오직 침묵만이 맴도는 텅 빈 공간 속에서 나는 서서히 광기에 잠식되어 갔다. 고리표가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켰다.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누구의 따뜻한 손길도 닿지 않는다.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철저하게 격리된 공간은 나의 내면을 더욱 짙게 물들이고 고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무자비하게 꿰뚫는다. 기억, 그곳 과거의 파편들이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으로 흉측하게 떠오른다. 행복했던 순간은 끔찍한 악몽으로 변질되고 사랑했던 기억은 증오로 처참하게 물든다. 뇌는 끊임없이 거짓된 이야기를 지어내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다. 트라우마, 깊은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끊임없이 끔찍한 고통을 되살려낸다. 끔찍한 기억은 그림자처럼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며 일상적인 순간조차 짙은 공포로 물들인다. 과거의 악몽은 현재를 잠식하고 미래를 암울한 잿빛으로 덧칠한다. 나는 과연 이 트라우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갇혀버리게 될까? 리자 보드, 죽은 자들의 윈산한 속삭임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손짓하며 나를 깊은 심연 속으로 끊임없이 초대한다. 어리석은 호기심은 파멸을 불러고 금지된 영역은 광기로 이끈다. 나는 악령의 잔혹한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놀아나고
서서히 미쳐간다. 리자보드는 악몽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환영일까? 아니면 현실의 그림자일까? 희미한 달빛마저 일그러져 보이는 밤,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리자보드가 잠들어 있었다. 켜켜이 쌓인 먼지 아래로 희미하게 드러나는 알파벳과 숫자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묘비에 새겨진 이름처럼 음산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널려왔다. 망설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심장을 짓눌렀다. 리자보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죽은 자들의 세계로 통하는 통로, 금단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 어리석은 자들이 호기심으로 두드리는 문, 그 뒤에 숨겨진 공포를 알지 못한 채 나는 이미 그 문을 열어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똑똑똑.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크 소리. 환청일까? 아니면 숨을 죽였다. 온 심경을 곤두세우고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다. 낡은 집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다. 하지만 그 노크 소리는 분명히 존재했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뚝뚝. 더욱 가까워진 노크 소리. 마치 누군가가 바로 배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구석. 그곳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노궁쳤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형태를 바꿔갔다. 인간의 형상으로 굳어지더니 익고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다. 텅 빈 눈,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찢어진 듯한 미소.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채 그저 눈을 크게 뜨고 그림자를 응시할 뿐이었다. 놀고 싶어. 그림자가 속삭였다. 귓가에 울리는 음산한 목소리.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나이처럼 끔찍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리자보드를 바라봤다. 그 위에 놓인 플래시 HTT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기울린 듯 알파벳 U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단어를 만들어냈다. 혼자서는 안다. 플래시 HTT가 가리킨 단어들은 섬뜩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죽은 자들의 속삭임. 그들은 나를 파멸로 이끌려 하고 있었다. 리자보드를 밀쳐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악몽은 시작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춤추고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진다.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나는 숨가쁘게 침대에서 일어섰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맹렬하게 고동쳤다. 방 안은 짙은 어둠에 잠겨 희미한 달빛만이 형체를 어렴풋이 드러냈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림자가 속삭이던 섬뜩한 말들, 리자보드 위를 맴돌던 플래시 HTT, 그리고 혼자서는 안도. 그 메시지가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협탁 위에 물병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갈증은 가셨지만 공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새벽 3시. 다시 잠들기는 어려우리라.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깥은 고요했다. 간헐적인 풀벌레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게 흔들렸다. 악몽은 단순한 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되살아나 나를 괴롭히는 듯 했다. 문득 리자보드가 떠올랐다. 며칠 전 친구들과 호기심에 사용했었다. 단순한 유의였지만
그 후로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악몽, 환청, 그리고 그림자. 고개를 저며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파레이돌리아 심리적 추사 기법 결국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구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그림자들. 소름이 돋았다. 혼자서는 안다.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현실 속으로 스며들어 나를 잠식하고 있었다. 마치 수면 마비에 걸린 듯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침대 밑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이자보드가 들어 있었다. 먼지 쌓인 나무판자, 낡은 플래시 HTT 그것을 꺼내 들고 망설였다. 마치 금단의 상자를 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보드가 불러올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끔찍한 놀이를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이자보드를 움켜쥔 채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고립된 기분이었다. 이 어둠 속에서 나 홀로 남겨진 듯한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망설임 끝에 이자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희미한 달빛이 먼지 덮인 판자를 비추었다. 알파벳과 숫자, 그리고 여안요라는 단어가 음산하게 빛났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부르는 듯 했다. 플래시 HTT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구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때 플래시 HTT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뭔가가 힘겹게 움직이는 듯 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다. 플래시 HTT는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다. 알파벳 1을 맴돌며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도와주. 플래시 HTT가 가리킨 단어는 그것이었다. 도와줘. 누구게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걸까? 숨을 죽인 채 플래시 HTT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위자보드는 침묵 속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저주가 다시 나를 덮쳐오고 있었다. 플래시 HTT는 멈추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미하게 빛나는 알파벳 D를 맹렬히 맴돌았다. 마치 절박한 지금 찢겨진 비명처럼 단어들을 토해냈다. 고잇, 거울, 죽음. 단어들은 흩어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파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러왔다. 고립, 거울, 죽음,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자보드는 이런 끔찍한 단어들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 섬뜩한 느낌. 숨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방 안 모든 사물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침묵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이 공간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아주 강력하고 사악한 무언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때 플래시 HTT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발작을 일으킨 사람처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날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플래시 HTT는 멈춰 섰다.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악몽. 그래, 이것은 악몽이다. 끔찍하고 잔혹한 악몽.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것은
악몽이 아니라 현실일지도 모른다. 끔찍한 저주가 현실이 되어 나를 덮쳐무는 것일지도 모른다. 리자보드에서 손을 대려고 했다. 하지만 손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리자보드에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인형처럼 리자보드 앞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였다. 검은 그림자, 차가운 기운, 그리고 끔찍한 속삭임. 이제 시작이야. 속삭임은 귓가를 맴돌며 배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었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다. 이것은 저주다. 끔찍하고 잔혹한 저주가 마침내 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형체 없는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악몽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기괴하고 끔찍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찢겨진 듯한 날개,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텅 빈 눈구멍.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이 자리하고 있었다. 존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맹수처럼 나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텅 빈 가슴만이 덜컹거렸다. 두려워하는구나. 존재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녹슨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불쾌하고 섬뜩한 소리였다.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은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고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내 잘못일. 존재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마치 칼날처럼 내 속을 파고드는 듯 했다. 호기심이 죄다. 존재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호기심. 그래, 모든 것은 나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금단의 영역을 넘보지 말았어야 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함부로 열어보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존재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텅 빈 눈구멍이 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그 순간 존재의 손이 뻗어와 나의 목을 움켜쥐었다. 숨통이 막혔다. 발버둥치려 했지만 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예식이 희미해져 갔다.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를 덮쳐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나는 깨달았다. 리자보드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끔찍한 저주가 현실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제 영원해.